선생님 평일에 또 입찰 가는 게 제약이 있다 보니까 공매에다가 힘을 쓰셔가지고, 또 공매는 분명히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적게 보다 보니까 저도 잘 안 보게 되거든요. 그래서 확실히 또 저렴한 가격에 속도도 빠르게 낙찰을 내채나 받으신 거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. 사람들이 볼 때 공매는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경쟁률이 낮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, 경매는 우르르 가가지고 그 저가 쓴 사람들이 많잖아요. 네. 공매는 한두 명이 들어올지라도 정확하게 들어온 거야. 10%씩 떨어지잖아요. 네네네. 한 번만 더 떨어져라 그러면 이미 가져가. 단독 낙찰 이렇게 해가지고. 흘리는 물건이 오히려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그런 게 조금 덜 하구나. 입찰자는 적지만. 입찰자는 적지만. 그런데 그때는 아기가 있으니까 아기를 데리고 할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그걸 했는데, 아까 작가님 말씀하셨듯이 기술사를 딸 수도 있는데 기사를 하고 또 다른 거를 하면 된다 이 말씀 하셨잖아요. 저도 처음에는 그래 이제 하나 땄으니까 기술사 그래 또 따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. 그래서 그걸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. 근데 저는 생각 거기서 바꾼 거예요. 이거 하나고 나머지 여기서 채우면 되지, 이런 생각. 난 그 진짜 이해가 좀 잘 안 갔거든요. 기술사 막 한 두세 개 가끔 따시는 분들 보면 어차피 경력 쌓는 거는 그걸로 쌓는 건데 이거 딴 거 따가지고 그렇게 두 개 있다고 뭐 시너지가 있는 게 없다고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. 있긴 있어요? 왜냐면 한 회사에서 이걸로도 입찰을 볼 수가 있고 이걸로도 입찰을 볼 수가 있고, 그러니까 이거가 조금 시들하면 이걸로 할 수도 있고 있긴 있고, 또 회사마다 조금씩은 더 주기는 해요. 더 주는 정도가 폭이 작아지긴 하는 것 같아요. 그 있잖아요, 명함이 있잖아요. 무슨 기술사 무슨 게 많아요. 하나 있는 것보다는. 그게 또 기술자들 사이에서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. 저는 생각을 바꿔서 그 시간에 하면 그 공부하듯이 열심히 하면 쉬운 것들이 좀 더 있을 것 같아요. 이제는 하나를 해보니까 다른 분야에서도 또 그만큼 노력을 안 해도. 그러니까 그 노력을 선생님 평일에 또 입찰 가는 게 제약이 있다 보니까 공매에다가 힘을 쓰셔가지고, 또 공매는 분명히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적게 보다 보니까 저도 잘 안 보게 되거든요. 그래서 확실히 저렴한 가격에 속도도 빠르게 낙찰을 내채나 받으신 거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. 사람들이 볼 때 공매는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경쟁률이 낮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, 경매는 우르르 가가지고 그 저가 쓴 사람들이 많잖아요. 공매는 한두 명이 들어올지라도 정확하게 들어온 거야. 10%씩 떨어지잖아요. 한 번만 더 떨어져라 그러면 이미 가져가. 단독 낙찰 이렇게 해가지고. 흘리는 물건이 오히려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게 조금 덜 하구나. 입찰자는 적지만. 그런 것 같은 제가 몇 번 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정말 제가 그걸 받고 싶으면은 흐르기를 바라지 말고 그냥 받아야 돼. 그래서 하시면서 또 많이 배우신 거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. 그런 거는 분명히 내가 해봐야지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. 유튜브 강의에서 막 공매는 낮게 산다, 싸게 산다 하는데 막 썩 절차가 경매장에 안 가도 된다라는 그거가 하나가 이점이 있지만은 요즘 썩 싸게 사지는 못하고 경매 가격 비슷하게 조금 저렴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. 근데 뭐든지 싸게 사는 거는 경매를 해야지 싸고 공매를 해야지 싸고 어떤 대상을 해야지 돈을 벌 수 있다 개념이 예전보다는 희미해진 것 같아요. 어떤 걸 하든지 그 대상을 꾸준히 오랫동안 하게 되면은, 그리고 꾸준히 입찰하고 있으면 공매든 경매든 좋은 가격에 받을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바꿔먹게 된 것 같아요. 저도 공매로 낙찰 받은 게 하나 있긴 한데 자꾸 다른 것들에 귀에 들어오잖아요. 그러면 내가 너무 하나만 하고 있으면은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는 것 같아요. 오늘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긴 했거든요.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? 라는 생각이 항상 주기적으로 오는 것 같아요. 그럴 때마다 그냥 하던 거 계속 하자. 그리고 마음을 다시 고쳐먹고 이렇게 선생님을 다시 만나러 오게 된 것 같기도 해요. 저는 그런 생각이 요즘 들더라고요.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. 그런 사람은 뭔가를 깊이 볼 수도 있겠지만 하나를 오래 하시다 보면, 저는 이쪽으로 계속 갈 거거든요. 그러면서 작가님을 많이 생각하는데 하나를 오래 하다 보면 뭔가 자꾸 새로운 것이 보이지 않을까. 저는 그 생각을 해봐요. 작가님도 뭔가를 또 다른 새로운 것이 보이지 않을까. 나는 그 길을 따라가야겠다. 끝까지. 이제 하도 여러 군데 찔러보다가 이제 진짜 이제 다른 데 좀 잘 안 돌려요. 그럼 그 여러 개를 찔러봤다고 얘기하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좀 관심이 가는데 그거를 좀
구체적으로 좀 여쭤봐도 될까요? 네. 이 집은 명도에 대해서는 선생님 연락을 한 번 했다 그러셔가지고 배당도 있는 분이셔서 믿고 명도 확인서까지 또 줘서 선생님의 삶처럼 술술 풀려서 얘는 명도 딱 낙찰받고 3달 만에 잘 된 거라고 생각이 좀 들고, 그러면 선생님에 관해서 자세히 여쭤보고. 그동안 망한 것들이요? 원래 그런 얘기가 재밌잖아요. 네, 제가 선생님 마음 아프긴 하지만. 아니 안 아파요. 거기에서 선생님의 마음의 크기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. 그게 불편한 경험이긴 했지만 결국에는 나의 배움이었고, 그걸 통해서 앞으로 남은 삶에 적용을 하면 그게 과연 아픈 상처만이었을까라는 생각의 태도로 이 세상을 대하신다고 생각이 조금 드네요.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선생님이 이 조그만 빌라로 월세 현금흐름 투자를 하게 된 계기가, 아까 여러 곳들을 방황이라고 제가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찾다가 이 투자를 이어서 4개월 전쯤에 시작하시게 된 거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, 그럼 출발은 어디서 하면 좋을까요? 원래 결혼하시기 전에 건설업 쪽은 계셨던 거고, 기사. 중간에 공백이 육아하시느라고, 그리고 나서 40대쯤에부터 시작하면 되나요? 네. 그 20년 얘기를. 그 결혼부터가 세상 물정을 모른다라고 표현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제가 결혼도 네. 하면 어떻게 하긴 결혼을 했어요. 그래가지고 애가 태어났어요. 근데 집이 너무 가난한 거예요. 부자인 줄 알고 결혼을 했는데. 선생님 남편께서. 네. 너무 가난해가지고 할 게 없는 거예요. 신문 배달도 했죠. 할 게 없으니까. 그래요? 저는 처음에 뭐 만나서 얘기하셨던 건 아닌데 어떻게 얘기하다가 기술사라는 얘기를 들어서 그런 이미지가 아예 안 생겼나 봐요, 저한테는. 네. 과거에 결혼하고 나서 신문배달까지 하셨다면 여자분께서 하는 게 좀 거칠다라는 이미지가 분명히 저는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게 제가 밖에서 하는 일은 잘해요. 살림은 잘 못해요. 그래가지고 신문 배달하고 막 이런 거는 그냥 한 거예요. 해. 오히려? 네. 막 이거 해서 막 꺼리낌 없어요. 왜냐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네.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. 누가 이제 경매 이야기를 해줬어요. 근데 그때 돈이 없었던 거예요. 돈이 없어가지고 몇 년 전쯤? 20년 전에. 20년 네. 전에. 그때 경매를 안 거예요. 그때도 저도 월세를 알았어요. 20년 전에. 그런데 그 당시에는 뭐가 있었냐면 월세를 사람들이 잘 안 줬어요. 맞아요, 맞아요. 우리 사람들이 매번 그래요. 뭐 월세 안 받아도 보증금 있으니까 괜찮지 않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월세를 안 주면 제가 이자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. 그 당시에는 월세 안 준 사람들이 너무 많아. 지금은 그러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.